이 2주차 수업 들어갑니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이 안 나왔다고 보이네. 그렇죠? 근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윈도우 XP라든지 이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거든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윈도우 7에 새로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무래도 충분하다. 근데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복잡해요. 보시면은 왼쪽에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가 있고 비디오가 있고 사진이고 음악이 있는데 사실 문서 안에는 내 문서, 공용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내 개인적인 문서가 있고요. 내 개인적인 문서. 개인적인 문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로그인을 했던 거. 우리 센터에는 각자의 사용자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강사 자리에는 렉처러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자리에는 010203에서 좌석번호로 사용자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려면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 계정, 엄마 계정, 뭐 자녀들 계정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내 문서를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도 따로 만들 수 있고 즐겨찾기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사용자 계정의 의미인데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문서하고 공용 문서라는 게 있어요. 공용 문서. 나도 쓰고 남도 쓸 수 있게끔 하는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폴더가. 마찬가지로 비디오 같은 경우도 내 비디오가 있고 공용 비디오가 있어요. 그러면 문서와 공용 문서는 쉽게 말해서 문서에 관련된 폴더들이다. 즉 문서와 연관된 폴더들을 문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D드라이브에도 각자의 강사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자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공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에다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내 문서에다 집어넣자 이거지. 내 문서에다 집어넣자. 라이브러리에다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문서에 가서 라이브러리를 새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제 폴더가 있는데 여기 강의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GTQ 1급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들이니까는 여기 라이브러리에다 제가 하나 더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하나 더 집어넣어볼까? 잠깐만, 안 들어가면 라이브러리 새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민 훈장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제 USB 메모리에 있는 강의 자료에 있는 GTQ 1급을 하나 넣자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동식에 있는 건 안 된다고 나오죠? 이동식은 뺐다 꼈다 하니까 그러면 이동식 말고 뭘 하면 돼요? D드라이브 걸 하면 되지. D드라이브에는 이정민 훈장 폴더를 하나 넣자 이거죠. 그럼 여기에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제 이정민 훈장이라는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D드라이브에 있는 자료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D드라이브를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라이브러리에 와서 한꺼번에 쓰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기 폴더처럼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 것처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안에다가 또 다른 폴더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또 다른 거를. 그러면 항상 라이브러리 안에 이정민 훈장이라는 폴더에 가보면 항상 새로운 게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문서들을 묶어서 내 문서, 공용 문서 묶어서 문서, 내 비디오, 공용 비디오 묶어서 비디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사진, 공용 사진 묶어서 사진. 이렇게 묶어서 쓰자 하는 거죠. 이것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으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일이 저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만 하는 거죠. 연결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폴더들을 이정민 훈장이라는 폴더를 또다시 여기다 하나 복사를 하려면 공간만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D드라이브에 있는 자료예요. 이건 D드라이브에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를 D드라이브에서 복사를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연결만 한 거다. 연결만.
바로가기 아이콘처럼 연결만 했는데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파일로 보이더라 이거죠. 필요 없으면 얘를 뭐 하면 된다? 삭제하면 돼요. 얘를 삭제하면 이정민 훈정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사라진 거죠. 또 여기다 문서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문서 안에 내 문서가 있고 공용 문서가 있는데 문서는 라이브러리라 그랬어요. 실제 내 문서 폴더가 아니라 이거는 라이브러리 폴더고 실제 폴더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이네요. 여기 내 문서. 내 비디오.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사용자 계정에 있는 내 문서도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어디 있느냐면 C 드라이브에 사용자 계정에 사용자 계정 있죠. 렉처러라고. 예, 거기 가면 내 문서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 거예요. 근데 그 실제가 여기처럼 똑같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 위에 있는 내 문서가 실제 요 내 문서가 요 내 문서가 되는 거죠. 같이. 예. 그러니까는 요 내 문서하고 요 내 문서하고 요 내 문서가 바로 뭐다?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서는 라이브러리 명이고 비디오는 라이브러리 명이지 여기 실제 내 비디오하고 여기 내 비디오하고 뭐다? 이게 같은 애다. 이게 같은 애다. 그런데 같던 다르던 간에 라이브러리든 폴더든 간에 내 문서 클릭하면 열리잖아요. 여기도 내 문서 클릭하면 열리잖아요. 실제 있는 애는 여기인데 여기 가서 열던 저기 가서 열던 열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내 문서를 가려면 C 드라이브에 가서 어딜 가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내 문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바탕화면에도 있고 편하게 쓰니까 사용자들은 불편함 없이 쓰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은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우린 시험이니까 공부하는 거지. 실제 사용자들은 이런 개념 없이 여러분들 이거 배우시기 전에도 잘 쓰셨잖아요. 내 문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예. 근데 시험에는 따지고 들더라. 그래서 그런 거니까는 예. 추가할 수도 있고 예. 새로 추가하려면은 폴더가 있어야 돼. 폴더가 있어야 그 폴더에다 뭐를 집어넣는 거죠. 예. 파일만 가져올 수는 없고 예.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볼까요? 폴더 옵션 나오나요? 폴더 옵션? 라이브러리는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실제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있잖아요.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원본도 삭제되죠. 당연히. 여기 내 문서 안에 들어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를 삭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할게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내 문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안에 제가 문서에다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어디에도 여기 내 문서에도 있는 거지. 그럼 내 문서에 있는 걸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지금 이동 준비 중 해가지고 삭제를 하면 다시 왜 이동 준비 중이야? 삭제하기가 어려운가 보지? 예. 얘를 삭제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애도 삭제되고 원본도 삭제되는 거죠. 예. 개념이 복잡하다고 해서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삭제되면 저기도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하기 싫은가 보지 얘가. 예. 그런 거 원본 위치에도 삭제가 된다.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폴더 옵션. 지금 내 컴퓨터에 가면 여기 구성이라고 있어요. 구성. 여러분 컴퓨터 한번 열어보세요. 구성. 구성에 가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또는 어디 제어판에 가서 예.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시면 모양 및 개인 설정 범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어디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여기 보시면 기본값으로 제가 이제 복원을 할 거예요. 기본값으로 복원하는데 검색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일반에 있는 게 잘 나와요. 일반. 자, 보기하고 일반에 있는 게 나오는데 볼게요. 기본값 복원을 했는데 메뉴를 항상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메뉴가 여기 나타나요. 파일 편집 보기 메뉴가 나타났죠? 근데 난 메뉴를 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해제하고 적용하면 빠졌죠. 그 메뉴를 어떻게 불러요? 매번 여기서 표시하고 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Alt. Alternate 키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항상 열립니다. 인터넷도 보시면 실제로 실행하면 인터넷 실행하면 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메뉴 없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메뉴 모음을 보길 수도 있지만 메뉴 모음을 안 본단 말이야. 그럼 메뉴를 볼 때는 어떻게 했나? Alt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거든요. 그 다른 데를 누르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Alt가 메뉴 여는 P예요. 아래 한글에서도 Alt키 누르면 메뉴 열려요. 예. 자, 그런 식으로 메뉴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숨긴 파일 및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어져 있는 것도 보인다 이거죠. 숨어져 있는 거. 숨어져 있는 게 뭘까?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숨긴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디지털 리더라고 하는 애가 속성에 가서 제가 이걸 속성에 가서 숨김 속성을 할 거예요. 숨김 속성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죠? 그런데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숨긴 것도 봐라 그러면 여기 숨긴 것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흐리게 나타나요. 숨김 속성을 하는 건 흐리게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숨긴 거라도 봐야 된다 이거야.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숨긴 것도 보자. 자, 그 다음 요거 확장명이 디지털 리더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얘가 PDF인지 HWP인지 엑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확장명 숨기기는 꼭 해제하셔야 돼. 그래 여기 PDF구나 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만 일단은 해주시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일반으로 오시면은 새 창에서 열 수도 있어요. 새 창에서 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폴더에서 열리죠. 그런데 얘를 새 창에서 열겠다라고 하면은요, 더블 클릭하면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새로 생겼어요. 얘 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또 열렸어요. 폴더를 계속 더블 클릭하면 폴더가 열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창이 계속 따로 열리는 거죠. 이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거는 얘를 같은 창에서 열거든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열리고 더블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열리더라 이거죠. 이렇게 쓸 거냐,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할 거냐. 한 번 클릭하는 건 뭐예요? 인터넷처럼 클릭하면 열리게끔 할 거냐 이거지. 더블 클릭 안 하고도 그렇게 쓸 거냐 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안 썼을 때하고 차이가 볼게요. 제가 지금 C 드라이브에 왔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왔어요. 그럼 이정민 훈장을 더블 클릭하면 열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잖아요. 보시면 계속 폴더는 열고 있는데 왼쪽 드라이브는 어떻게 됐어요? 안 열리고 닫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주면은
자, 보세요. 제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 열렸죠? 여기에서 뭐 스크래치 열면 스크래치 가는 폴더 또 열렸죠? 자, 여기 시험에 가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스크래치 가는 거 열렸죠? 그럼 왼쪽도 열리거든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면 오른쪽이 열리니까. 이게 필요한지 저게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폴더 옵션에 가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예. 근데 다 몰라도 다 기본값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뭐는 꼭 해놓자 그랬어요. 제가 확장명 숨긴 거는 풀어서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래야 요것이 zip 파일인지 HWP 파일인지 뭐 EXE 파일인지 PPTX 파일인지 WMV 파일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왜 시험에 나오니까 확장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아까 그 검색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꼭 챙겨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속성. 파일하고 폴더에 속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제 강의 자료가 있어요. 강의 자료. 강의 자료 안에 GTQ 1급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GTQ 1급 자격증에 관한 강좌 모음을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 모아놓은 건데요. 제가 제작한 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27개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폴더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을 가시면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Alt Enter. Alt Enter가 뭐라 그랬죠? 6페이지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두 번째 단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죠? Alt Enter에 관한 내용이 파일의 등록 정보, 속성 본능, 속성 대화 상자를 연다 그랬어요. 그래서 Alt Enter를 치면은 GTQ 1급이라는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는 없지만 파일은 28개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56GB 정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이 교재. 이 교재 안에는 폴더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교재에 대해서 제가 속성을 보면은 이 안에는 1286개 폴더가 들어있대요. 이 교재라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들이 1286개로 구성되어 있고 파일은 6600개로 되어 있대요. 용량은 15.2GB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도 2월 14일 날 제가 이 폴더를 만들었대요. 시간도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기타 폴더 안에는 뭐가 있는지 열어보면 알지만 얘를 열어보면은 아, 3개가 있구나. 얘를 열어보면은 뭐가 있고 알지만 전체 용량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쓰는 게 파일 속성과 폴더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파일은 낱개고 폴더는 묶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묶음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는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확인하는 거고 파일이라는 속성에서는 낱개별로 따지는 거니까 또 속성의 내용이 다르겠죠. Alt Enter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가지고 구성해가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속성을 누르면 여기는 폴더가 3개가 들어있대요. PC 관련 정비 관련, PC 활용 및 정비 관련 폴더 안에는 폴더가 3개가 있고 파일이 145개가 들어있고요. 300MB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 폴더가 3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또 다른 폴더는 없어요. 또 다른 폴더는 없고 이렇게 해서 파일이 300개 정도, 300메가 정도 이 안에 들어있대요. 그렇게 해서 폴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복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복사해 드리고 싶은데 USB 메모리 용량을 봐야죠. 속성을 봤더니 어떻게 돼? 5.56GB가 필요하니까 최소 이거를 복사하려면 8GB USB 메모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4기가는 안 되잖아요. 8기가 있어야 되고 8기가에서도 남은 공간이 이만큼은 남아 있어야지. 8기가인데 꽉 차면 꽝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척척척척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여기는 비어 있구나. 여기는 얼마큼 남아 있구나. 그럼 복사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그 속성에 가면은 일반 속성, 보안 속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구성에 가서 속성에 가보면 일반, 공유, 보안,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는 뭐냐? 공유가 뭐예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빠 컴퓨터에서 얘를 공유를 걸어 놓으면은 자네들 컴퓨터에 있는 거에서도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니까 같이 보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파일에는 공유가 없어요. 파일 자체에다는 공유를 못 걸고요. 폴더에다 공유를 거는 거예요. 폴더. 그럼 그 폴더명을 더블 클릭하면 그 폴더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남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방입니다. 이걸 공유할 겁니다. 그럼 뭐야? 니나 내나 다 안방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숟가락을 공유합니다. 이건 안 돼. 수저통은 공유할 수 있어. 수저통은. 수저통을 공유하면 수저통 안에 들어있는 숟가락, 젓가락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숟가락을 공유한다 그런 말은 안 된다 이거죠. 낮게 파일은 공유가 안 되고 폴더만 공유가 된다.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파일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속성이고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돼요? 클릭하죠? 클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 자, 여기 가서 얘를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서 드래그 해도 되죠? 안에서 드래그 하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 드래그를 해야죠. 이렇게. 이만큼 공유 블럭이 된 거죠. 아니면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죠? 아니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뭐가 돼요? 비연속적 선택이 되는 거죠. 비연속적 블럭을. 하나를 선택할 때는 클릭이고요. 키보드는 어떻게 해요? 키보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지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실행하는 거죠. 연속적인 건 어떻게 한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되죠. 어떻게 드래그해? 마우스로 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키보드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움직였다가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움직이면 쉬프트하고 키보드 움직이면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은 블럭이 되고 아니면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되고. 예. 비연속적인 거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모든 항목 선택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선택하고 싶어. 그럼 구성에 가서 모두 선택. 그럼 다 선택되죠? 그런데 요만큼 선택했는데 요거 빼고 나머지 선택하고 싶대. 요거 빼고 나머지. 그러면 있어요 여기? 없네. 그때는 Alt키 눌러서 메뉴를 여시면 편집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편집. 이때 반전 선택했어요. 선택형의 반전. 그럼 걔를 빼고 나머지만 선택하는 기능은 있어요. 예. 편집 메뉴에 가서 반전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다. 클립보드는 뭐 하는 겁니까? 클립보드. 잠깐만, 클립보드가 어디 있더라? 이건 휴지통이고. 클립보드 여기 있네. 클립보드는 나무나 그 플라스틱 판 위에다 집게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집게가. 그게 클립보드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는 집게판이라고 해서 문방구에서 팔아요. 예. 우리 성인들이야 뭐 문구점하면 클립보드 주세요 그러면 뭐 집게 달려 있는 걸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필요한 걸 집어넣고 필요 없을 때는 빼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서 복사하게 되면은 이 클립보드에 들어온다. 근데 그 클립보드 안에 들어온 거는 글자뿐만 아니라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블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자, 여러 번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거를 블럭 잡아서 복사, 그럼 얘가 클립보드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데를 블럭 잡아서 복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거는 사라지고 지금 것이, 최근 것이 기억이 된다 이거죠. 클립보드는 무조건 마지막 것만 기억이 되고요. 클립보드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껐다 키면, 컴퓨터를 재시작하면 내용이 지워져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의 특성을 아세요? 글씨가 너무 커서 좀 줄여서 볼게요. 주기억 장치 대 보조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는 뭐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 안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 보조기억 장치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도 여러 가지죠. 보조기억 장치도 여러 개입니다. 쉽게 말하면서 우리 C 드라이브라는 거예요. C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가면 컴퓨터에 가보면 이렇게 로컬 디스크 C, D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요 C 드라이브. 예, 우리가 하드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말하면 여기에는 윈도우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저장되어 있죠.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전원을 온하면 뭐가 되느냐? 그 포스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작업을 합니다. 전원을 켜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 그래서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해요. 이 안에 하드디스크가 몇 개가 있고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 선이 꽂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요. 메인보드가 작동이 되는지 그래픽카드가 작동이 되는지 안에 배터리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날짜 시간은 몇 년도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요.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있으면 삑삑삑 하고 멈춰요. 이상이 없으면 이제 부팅 작업을 하죠. 부팅 작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던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윈도우를 주기억 장치로, 그러니까 윈도우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을 주기억 장치로 불러온다. 이게 부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이 짠 열리면서 짠짜라짠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을 실행하잖아요. 엑셀을 실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엑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설치돼서 저장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로 불러오는 거예요. 엑셀을 실행한다, 우리가 아리안그를 실행한다, 인터넷을 실행한다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에 설치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아리안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하는 겁니다. 그 메모장 실행했잖아요. 제가 메모장을 실행했으면 메모장은 어디에 있다?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죠. 윈도우가 설치되면서 들어갔던 공간이니까. 거기 있는 메모장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간다?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전원이 꺼지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입력한 거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입력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이라는 기능을 쓰죠. 저장을 한다, 이거. 맞죠? 그럼 저장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저장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입력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입력한 데이터는 주 기억 장치에 보관된 입력한 데이터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영구죠. 왜냐면 주기억 장치는 전원을 끄면 지워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닫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가 닫기 눌러서 저장 안 함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저장하지 않습니까? 저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가 쓰려고 다음에 또 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입력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조기억에 저장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출력한 거예요? 입력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입력, 출력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조기억 장치에, 주기억 장치에다 입력한 이 데이터를 파일에 가서 저장했잖아요. 이 저장 명령은 입력입니까? 출력입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저장 명령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 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장이 출력이에요? 입력이에요? 입력이에요? 그러면 열기는 뭐예요? 열기는 뭐야? 열기는 불러오는 거잖아. 출력이에요? 입력이에요? 어? 걔도 입력이야? 다 입력이야? 저장은 주기억장치에 있는 걸 보조기억장치로 보낸 거죠. 그러면 열기는 뭐예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애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거죠. 하나가 입력이면 하나는 출력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기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 출력? 입력? 그럼 저장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왜? 저장했으니까 출력, 입력이라고 하신 거잖아.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으니까. 근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기억장치가 주인공이야? 보조기억장치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영향력이 커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한테 줬어요. 입력이야, 출력이야? 내 돈을 남한테 줬어.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종이에다 적었단 말이야. 그럼 입력한 거야, 출력한 거야? 출력한 거죠. 주기억장치 내를 다른 곳에다 보관한 거죠.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죠. 내보냈잖아. 주기억장치가 기반이잖아요. 주기억장치 내를 보조기억장치로 내보냈잖아. 그러니까 출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애를 주기억장치로 불러온 거죠. 열기가 불러오기, 열기가 불러오는 거잖아. 이게 입력이죠. 근데 우리는 입력, 출력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저장한다, 보관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입력, 출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럼 프린터로 인쇄하는 건 뭐예요? 입력이야, 출력이야?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는 입력이야, 출력이야? 출력이니까. 왜? 주기억장치로 가져왔죠. 주기억장치 가져왔잖아요. 얘를 제가 인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종이에 나가잖아요. 출력이지. 맞죠? 그럼 저장도 뭐예요? 보조기억장치로 나가는 거잖아요. 출력 맞잖아요. 그렇죠? 혼동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혼동하신 거는 저장이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혼동하신 거예요. 역할이 뭐냐를 보셔야 돼요. 역할. 누가 기반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거지. 내 머리가 주기억장치고 이 공책, 메모장이, 연습장이, 교재가 보조기억장치란 말이에요. 그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가져와야죠. 이걸 가져와야 되잖아.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야 학습이죠. 그게 열기잖아, 열기.
그렇죠? 그게 입력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 이 내용이 입력이 다 돼서 가셔야 되는 거야. 출력이 돼서 가시면 안 되고. 좀 헷갈리죠? 그렇죠? 말 자체가 헷갈리는데, 자, 그러면 주기억장치 역할은 뭐냐면은, 제가 현재 윈도우 실행되고 있잖아요. 윈도우 중에 제가 블록 잡고 복사, 붙여넣기 이런 기능들이 다 윈도우 안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얘가 일단은 주기억장치에 들어있고, 윈도우. 얘가 일단 들어왔고, 그 다음에 메모장 실행했으니까 메모장이란 프로그램이 현재 주기억장치에 들어와 있고 실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PDF 파일을 보는 아도비 리더를 실행했으니까 얘도 주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교환을 불러왔잖아요. 이 교환을. 그러니까 이것도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장에 저장해놓은 이 글자들,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이것도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제가 이제 닫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닫기를 누르면, 끝내기 누르면,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요 닫기를 누르면은 요 파일만 닫히는 거예요. 요 파일만. 저 끝에 있는 걸 닫으면 뭐가 돼요? 프로그램도 닫고 데이터도 닫는 거예요. 그럼 주기억장치에 있던 애가 사라지겠죠? 그럼 주기억장치 공간이 어떻게 돼요? 여유 공간이 생기겠지. 아까는 없었는데. 메모장을 제가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장을 실행하면 주기억장치에 들어왔는데 메모장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주기억장치에 들어있던 메모장과 이 데이터가 나가겠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겠지. 그럼 주기억장치 공간이 널널해지겠죠. 그럼 이제 또 포토샵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하고 엑셀도 실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을 많이 실행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주기억장치가 부족해지겠죠. 주기억장치가 부족해지겠지. 그러면 컴퓨터는 주기억장치 공간이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빠르든 느리든 나중 문제고 공간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밥상을 펴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상이 적당히 있어야지. 뭐 진시 황제처럼 뭐 큰 밥상에다 놓고 먹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밥하고 국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밥상은 있어야 되는데, 밥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 먹나? 밥그릇 들고? 그거는 아니올시다지.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기계는 주기억장치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기억장치 공간이 커야 돼요. 일단은 커야 돼요. 이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관계예요.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화면. 자, 여기 있는 계산기를 실행해서 화면을 딱 놨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내용, 즉 이 화면하고 이 계산기까지를 프린트 스크린 키를 딱 눌러요. 프린트 스크린 키. 그럼 어디에?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어떻게 하죠? 붙여넣기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컨트롤 V.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었잖아. 붙었죠? 이렇게?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만 필요한 건데, 요 계산기만 필요했거든. 계산기만. 그러면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애, 요거. 얘를 활성창이라 그래요. 활성창. 그래서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메모장에 와서, 또는 메모장이 아니라 아래 한글에 와서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요 계산기 창만 뜨더라 이거지. 계산기 창만.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보면 뒷면에 보시면은 그게 많아요. 엑셀 화면들이 나오거든. 엑셀. 다음 엑셀을 실행했는데 결과가 뭐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하고 엑셀 화면이 보여주는데, 이런 화면을 다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다 놓고 여기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하죠. 저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저장해서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런 책을 만드는 거예요.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하는 거 저번에도 우리 잠깐 배웠었을 거예요. 그 바로가기 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휴지통은 뭐 하는 거죠? 휴지통은 뭐를 보관하는 거죠. 만약에 삭제가 됐을 때 보관하는 거죠. 삭제. 필요할 때는 복원이 가능하죠.
여기 휴지통이 있나 모르겠네.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아까 제가 지운 거 폴더 하나 있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를 여기는 아이콘을 복사해서 붙이면 보세요. 하나 더 생겼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 거고, 얘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돼? 복사본이 생겼으니까 얘도 삭제해버리고. 휴지통 안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저것 막 삭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눌러서 휴지통 비우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휴지통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복구 못하는 거고, 얘를 복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체를 선택을 해서 복원을 하든, 아니면 여기는 복원하든, 전체 복원하든, 클릭하고 복원하든. 그 다음에 복원하는 방법이요, 얘를 끌고 밖으로 나가도 복원이에요. 아무데나 끌고 나가도 복원됩니다. 여기 복원됐잖아요. 얘를 끌고 오면, 휴지통을 끌고 오면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 한 번 지운 건 할 수 없어요. 네? 한번 휴지통에서 지워버리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휴지통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비웠어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구 어떻게 할 거야? 윈도우상에서는 못해요. 윈도우에서는 복구를 못하고요. 다른 기술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 중에 USB 메모리나 또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잘못해서 뭐를 삭제했단 말이야. 특히 USB 메모리는요, 삭제 명령을 걸면 휴통이 안 가요. 일반적으로 다 삭제돼 버려요. 근데 중요한 자료인데 모르고 삭제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한숨을 길게 뽑는 거죠. 아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만 있으면 다 복구합니다. 복원하는 그런 거 복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가져가시면 거기서 복구를 해줘요. 비용이 좀 들죠. 보통 하나를 하던 두 개를 하던 통으로 하던 간에 한 20만원 들어요. 예. 저도 그런 기술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르고 남의 컴퓨터를 윈도우 작업하다가 하드를 포맷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드 포맷하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자료가 다 지워지죠? 근데 사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진하는 사람 컴퓨터를 제가 건드려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한 10만 개 사진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12만 개 복구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모르고 삭제한 것까지 포함해서 12만 개를 복원해서 드렸는데 딱 4일 밤됐어요. 4일. 업체에 가도 4일 걸려요. 업체에 가도 4일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의 컴퓨터를 만지기가 겁이 나더라고 한동안. 제 것도 모르고 삭제해갖고 복원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복원하는 게 10분 만에 복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복원이 안 되기도 해요.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 삭제했어 지금. 그럼 바로 복구돼. 그거는 기술로는 윈도우에서는 안 되지만 다른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복원하는 기술이 있는데 삭제했는데 며칠 지났어. 그러면 불안해. 근데 삭제했어 지금. 그러면 그거를 업체에다 맡기면 100% 복구할 수 있어요. 삭제된 걸 바로 가져가면. 근데 삭제한 걸 모르고 막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복사하고 붙여넣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못 살릴 수 있어요. 하여튼 윈도우 상에서는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된다? 꽝이다. 만약에요, 바탕화면에서 지웠는데 그거를 뭐 C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문제 그걸 지웠어요. 근데 복원을 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복원이 안 되고 뭐 C드라이브에 복원이 되나요? 자, 복원은요, 원래 자리로 들어가는 게 기본 복원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걸 제가 삭제할게요. 삭제했잖아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있던 애예요. 그렇죠? 이 안에 보시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복원할게요. 얘를 복원하면 얘가 일로 가겠지, 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삭제해놓고 복원을 이 밖에다 걸 수도 있어요. 밖에다가, 여기 밖에다가. 그럼 밖에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얘를 끌고 일로 오면 되겠지. 내가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순간 휴지통에 가는데 내 C 드라이브는 그럼 여기서 복원 명령을 걸면 원래 자리로 기본이 가요. 알아서 다 가, 알아서 본래 자리로.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로 복원하고 싶으면 걔를 잘라내게 해서 옮기면 돼요. 그 책에 나오니까. 예. 휴지통의 크기는 약 10% 정도. 내 하드디스크가 500기가다 그러면 50GB가 휴지통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를 내가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고요. 휴지통을 0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휴지통에 삭제되면 휴지통에는 그 삭제된 시간, 날짜, 원래 위치가 기록이 되니까 얘를 복원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위치로 알아서 가는 거죠. 근데 휴지통이 용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용량. 근데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휴지통은 용량을 초과하면 위로 쏟아지죠. 위로 나타나잖아. 위로. 근데 컴퓨터 휴지통은 밀어내기예요. 위에서 쌌잖아. 이렇게 버리잖아. 버리다가 넘칠 것 같으면 제일 밑에 게 빠져나가요. 제일 오래전에 삭제된 게 휴지통에서 사라져요. 그런 휴지통도 있긴 있더라고.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는요, 쓰레기통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쓰레기통이 있어요, 옆에. 그럼 거기다가 버리면 저 밑으로 떨어져. 옛날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거 모르시면 신세대고, 저처럼 그런 거 알면 구세대고. 일본에는 주상복합에도 있어요. 그런 게요? 음식물 쓰레기 거기. 그럼 버리면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통에서 한꺼번에 딱 받아지는 거죠. 그렇게 편하죠. 근데 이제 그게 냄새도 나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는 그걸 없앤 건데, 제가 아는 사람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그 쓰레기통이 있더라고. 문은 막아놨지, 못 쓰게. 그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아니야 다를까 재개발 운운하더라고. 그럼 이제 집값 올라가는 거죠. 자, 휴지통에 들어있는 애는요, 절대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복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휴지통에 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휴지통에 가지 않는 애들은 뭐냐면 플로피 디스크, 일명 우리가 디스켓이라고 불리우는 플로피 디스크 삭제하면은 휴지통에 안 가요. USB 메모리도 삭제하면 바로 사라져요. 휴지통에 안 가요. 도스 모드나 네트워크 드라이브 삭제한 것도 안 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해도 휴지통에 안 가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에 가는데, 일반적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명령을 걸면 바로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휴지통의 용량을 0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은 있지만 뚜껑이 닫혀 있는 거기 때문에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돼요. 또 하나, 복사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덮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저장을 하는데, 얘를 저장한단 말이야. 이렇게 다른 걸 저장하는데 여기에 있는 다른 문서 이름으로, 어디겠어? 여기 문서에 가면 혹시 여기 아무것도 없네. 여기 있단 말이야. 가장 빠른 스마트폰 이름으로 바꾸면, 이름을 바꿨어. 근데 사실은요, 이제 강의 자료 중에 가장 빠른 스마트폰? 아까 어디 갔어?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라는, 여기 있네, 요거. 이렇게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그 이름으로 저장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란 파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력한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얘는 어디로 가? 휴지통에 안 가요. 이건 못 찾아요. 이건 저도 이 기술이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삭제했어. 이거 삭제했어. 휴지통에 비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는 기술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덮어쓰기를 해버리면 덮어쓸까요? 그럼 그래라 그러면 기존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오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보건회사에서도 그 복원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복원을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 보건회사에서도.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된다? 덮어쓰면 되지. 다른 거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삼성, 이런 기업들이 비자금 관련해가지고 막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에 이제 수사관들이 가서 컴퓨터를 다 압수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 찾아가지고 찾아보니까 휴통에서 비운 것들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자금 관련 자료들을 다 꺼냈거든요. 근데 삼성그룹에 있는 비서실 컴퓨터나 삼성그룹에 있는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보건회사에 가서 복원을 시켜보고 전문가들이 다 복원을 해봤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삼성은 다르구나. 야, 그거를 어떻게 복원 못하게 막았을까? 그때 누가 고발을 했어요. 원래 있는 컴퓨터는 다른 곳에 숨겨놨다는 거야. 그 새 컴퓨터를 갖다 놨대,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새 컴퓨터를 갖다 놓으니까 데이터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원래 있었던 컴퓨터를 다른 데 숨겨놨다고 해서 거기 찾아가 보니까 있더라 이거야. 거기는 그대로 있지. 비자금 관련 자료가. 그렇게 해서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구속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회장직에서 그만두고 했었던 사건이 그거예요. 복원을 하는 바람에 자료가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만큼 복원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시험에 그렇게 뭐 잘 기억하세요. 예. 복원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죠? 얘를 선택하고 복원해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복원해도 되고 딴 데 끌고 가도 되고 잘라내기 해서 붙여놔도 복원이 되고요. 근데 복사는 안 돼요. 휴통에 안에 있는 애들은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고 잘라내기 붙여넣기만 돼요. 일반적인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가서 볼게요. 얘를 제가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휴통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휴통이 가면 얘를 복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잘라내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내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있던 자리로 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오겠죠. 그럼 휴통은 깨끗해졌겠지 뭐. 그런 기능은 있다더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는요. 예. 자, 그 다음. 윈도우용 프로그램. 13페이지에 17번.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든 프로그램 그룹 안에 저 위에서부터 볼게요. 저 위에서부터 아도비 헬프, 아도비 리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 열기, 뭐 DVD 메이커, 미디어 센터,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거 있으세요? 쭉 내려가면 뭐 아도비도 있고 아도비 디자인 스탠다드 CS5도 있는데 여러분도 있으세요? CS5 이거? 아도비 디자인? 없으세요? 여기 왜 깔았지? 포토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있는데 오피스도 있고 오피스 2013도 있고 이런 건 있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삼성 이런 거 있으세요? 아도비 디자인 스탠다드 CSS. 예, CS5 있으세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 있으세요? 이런 것들 중에 컴퓨터를 처음에 사왔어, 새로. 그래서 윈도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얘는 삼성 거니까 삼성 폴더가 있는 거예요. 삼성 컴퓨터는 요걸 깔아놓은 거고, 삼성전자 말고 조립 제품을 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뭐 있냐면 저 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즈, 여기 DVD 메이커, 미디어 플레이 센터 이런 거 있죠? 기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보조 게임, 보조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것밖에 없어요. 한글 컴퓨터는 아래 한글 설치한 거고 MS 오피스는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하니까 폴더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열어보면 허접하다 그러지, 우리가. 허접하다 그래. 그럼 뭐를 써야 되느냐? 인터넷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면 있어요. 여기 가면 접근성 관한 기능도 있고요. 시스템 도구도 있고요. 여기에 뭐 태블릿 PC도 있고, 파워쉘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가시면 계산기도 있고, 탐색기도 있고, 그림판도 있고, 메모장도 있고, 워드패드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뭐 있어요? 그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 요즘 아파트는 신발장은 있더구만. 화장실 가면 뭐는 있습니까? 변기는 있죠. 요즘 변기 없는 아파트는 없을 테니까. 저것도 있대. 수건거리도 있대. 휴지거리도 있고. 근데 휴지는 없잖아. 수건은 안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에 사서 윈도우를 깔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만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인터넷 하는 거 외에는. 그럼 나머지는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포토샵은 다 돈 주고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쓰는 게 바로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조 프로그램 그룹 중에 메모장이라는 걸 많이 쓰죠. 메모장. 메모장 많이 쓰잖아요. 저도 메모장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다가 .log라고 써요. .log. 대문자로. 그 제가 저장해 볼게요. 저장했죠, 지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열어볼게요. 열렸죠?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날짜가 들어갔죠? 또 닫을게요. 다시 열었어요. 날짜가 또 들어갔죠?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LOG 때문에. 근데 LOG를 빼고, 저장을 했어요.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보면 어떻게 돼요? 이젠 안 나와요. 그러니까 .log라는 말은 로그 한다는 말, 로그. 접속하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 로그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다가 .log라고 쓰면 이렇게 쓰고 나서 저장을 하면은 그리고 열 때마다 얘가 접속한 시간이 그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언제 접속했는지, 내가 언제 이 파일을 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다가 여기다 F5번 키 누르면 탁 날짜도 하고 시간이 들어가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은 있다. 근데 메모장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림도 못 넣어, 표도 못 그려, 그래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대신에 뭐는 된다? 뭐 찾기 기능 이런 거는 되고, 바꾸기 이런 거는 되고. 워드패드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들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 워드패드는 그림을 불러오는 기능도 있고, 편해요. 그림판은 그림 그리는 거죠, 편집하는 거죠. 그림판은 기본 저장이 PNG예요. PNG. 뒤에 멀티미디어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세밀한 걸 할 거고. 문자표. 우리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죠. 특수문자 입력할 때. 근데 원래는 문자표에서 입력을 하는 건데 이게 불편하더라고. 윈도우를 개발한 MS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는지 몰라도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래 한글에는 문자표 입력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엑셀에도 문자 넣어야 되고 특수 문자, 파워포인트 특수 문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표를 만들어서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이 안에 문자표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도구인가? 여기 문자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자표를 열어가지고 문자표 상에서 특수한 문자를, 여기 특수한 문자를 내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이상망측한 글꼴들이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 이런 기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 한글에도 없는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거든.
얘를 복사해서 아래 한글에 가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붙었네. 아래 한글에 붙었잖아요. 요거 여기 붙었잖아. 그럼 여기 요거 얘 선택해서 복사하고 여러 개를 선택해 볼까? 선택 저런 거 선택 이런 거 선택 이것도 선택 복사해 갖고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었네. 근데 얘는 이상하게 붙었다? 동글뱅이 3이 이상하게 붙었어. 뭐가? 자, 얘를 선택해서 복사했는데 다시 요거 선택 복사 붙이기 붙었네. 그렇죠? 근데 불편하더라 이거야. 왜? 다른 프로그램 또 불러와야 되잖아. 문자표라는 프로그램 불러와야 되니까 에이 귀찮아. 나 입력해 가서 문자표 이거 쓸래 이거. 이렇게 쓸 거다 이거. 그래서 MS사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엑셀에서 삽입해 가면 문자표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거를 쓰더라 이거. 얘를 안 쓰고. 그럼 얘는 어떨 때 써요?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상에는 특수기호 입력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불러서 쓰는 거야.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계산기는 뭐죠? 계산기는 아시죠? 계산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건 아실 겁니다. 계산기 안에 일반용, 공학용, 뭐 통계용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캡처 도구도 있어요. 뭐 메모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 재생해주는 우리 콤플레이어 같은 동영상이나 mp3를 재생해주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얘는 또 뭐가 있냐면 CD나 DVD를 레코딩하는 기능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CD나 DVD를 CD나 노래나 mp3나 동영상을 CD에다 레코딩을 할 수도 있다고.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재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CD나 DVD를 제작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도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편집 기능은 없습니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쓰시죠? 콤플레이어 쓰시잖아. 한 번씩 써보세요. 얘도 쓸만해요. 이거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이거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콤플레이어라든지 뭐 KM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다음 팟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걸 쓰거든요. 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성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18번째 제어판에 관한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열기 눌러서 섹션 02번 문제죠? 섹션 02번 문제가 C 드라이브에 자, 한번 쭉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자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1번 어떻게 하죠? 1번은 여기서 A에 가서 열 너비를 1로 바꾸고 2로 바꾸고 1번은 어떻게 하고 행 높이를 24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넣는 거는 했다고 치고 여기 있는 이름은 뭐라고? 재고율이라고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G 세 번째 셀 여기다가는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눌러가지고 재고량 대비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라고?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럼 항상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목줄은 어떻게 하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굴림이라는 글꼴을 쓰고 글꼴의 크기는 14수로 하고 굵게 하고 밑줄 치고 그
그 다음에 영업소라고 하는 한자를 블럭 잡아서 한글을 블럭 잡아서 한자키 누르면 한자로 변환시키고 여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7번 볼게요. 7번. 영업소 영자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예, 셀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저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가 보이는데요. 자, 우리 책에 보면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을 지금 제 거를 해설을 보면서 하지는 마세요. 그냥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제가 해설을 따로 설명할 거니까.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다가 미음자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되고요. 이때 탭키 누르면 벌어져요. 펼친 목록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시커먼 네모인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근데 보세요. 얘를 복사하는데 블럭 잡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고 여기 가서 붙여넣기 할 거라면 그냥 뒤에다 놓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세요. 이게 빨라. 그런데 얘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이러면 빠르겠죠. 똑같은 거를 여기다 하나 붙이고 저기다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B3부터 G3 B3부터 G3은 어딥니까? 여기네. 그렇죠? 첫 줄에 있는 그 항목의 이름들. 항목의 이름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가운데 맞춤은요, 세로 가운데 맞춤이 있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우리 엑셀은 세로는 무조건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세로 가운데하고 가로 가운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고 이거 하면 내려가죠?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요게 지금 세로잖아요. 세로의 가운데라는 거죠. 이건 기본이 이렇게 돼 있는 애니까 이거냐 이거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가로 가운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로 가운데. 자, 그래서 가로 가운데 맞춤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채우는 거니까 그 글꼴 그룹 있는데 보시면 페인트통 있단 말이에요. 페인트통. 그냥 페인트통 누르면 노란색이니까 그 페인트통 옆에 있는 펼치 목록 누르셔서 연한 파랑이 있어요. 연한 파랑. 어딘지 찾으셨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4부터 C14? B4부터 C14가 어디죠? 얘인가요? 여기 영업소 코드하고 영업소 명의죠. 그렇죠? 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있는 기능들은 특별히 엑셀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아래 한글에도 있고 다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기능은.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0번째 거 D4부터 이 14번째까지 여기 있는 데이터인데요. 얘를 500이 아니라 500개가 나오면 좋겠다. 500개. 그 500개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500개라고 쓰면 글자가 돼서 왼쪽으로 가고요. 얘는 글자라서 왼쪽으로 하고 얘 350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500개라고 출력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계산을 못해요. 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은 500으로 줘야 되는데 숫자인데 글자처럼 보이게 하라는 거죠.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글자처럼 보이게 하라 이거야. 왜? 숫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계산 때문에. 여기에 합계와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얘를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꾸며야 돼요. 꾸며야 돼. 한번 해볼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왼손 엄지로 검지로는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왼손 컨트롤 1 엄지는 컨트롤 검지는 숫자 1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셀 서식이 떠요. 근데 좀 꿈뻑꿈뻑거리고 이렇게 모래시계가 뜨네.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여러분도 그러죠? 근데 좀 이따가 바로 나오죠? 저는 지금 되게 버벅거리네요. 아, 이제 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엑셀을 실행하면은요, 엑셀에는 모든 기능이 다 주기억장치로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주기억장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의 기능이 주기억장치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의 기본 기능만 와요. 일단 엑셀에는 모든 기능이 다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발대만 온 거야. 선발대. 근데 컨트롤 1번 누르면 얘는 후발대거든. 얘는 또 주기억장치로 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약간 꿈뻑거리고 근데 닫았다가 다시 컨트롤 1번 누르면 바로 열리죠. 이제는 주기억장치로 오내니까 컨트롤 1번 누르면 바로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있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꿈이라고. 자, 그런데 G/표준도 있고 0도 있고 샵도 있고 뭐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기호들이 보입니다. 이때 G/표준 뒤에다가 우리말로 개를 쓰셔도 되고 0이라는 걸 선택해서 0 뒤에다가 개라고 써도 되고 0.00을 쓰면 안 돼요. 0.00을 쓰면 뭐가 돼요? 500.00이라 소수점 두 자리가 무조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는 0이나 G/표준이나 고르셔도 되고 여기다가 직접 형식란에다가 뭐 G/표준 하고 직접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 목록에서 고르면 되겠죠. 고르시고 형식란에 가서 우리말일 때는 그냥 쓰셔도 돼요. 우리말일 때는 개라고 이렇게. 근데 영문어를 쓸 때 있어요. 뭐 센티메타라고 표시하시오. 그러면 또 여기다가 영어로 센티메타라고 쓰면 CM이라고 썼는데 보기가 이상하게 졌죠. 보기가. 분명히 아까는 500이었는데 CM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기호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될 때는 꼭 따옴표에다가 써야 돼요. 따옴표에다가.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에다 안 쓰고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말은 엑셀이 못 알아들어 코드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따옴표를 제가 빼고요. 따옴표를 빼고 확인을 누르면요. 개자가 들어갔죠. 근데 다시 컨트롤 1번 가보면 따옴표에 찍혀 있어요. 알아서 따옴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문제에 조건이 들어있죠. 만약에 여기 300개가 아니라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 0. 그럼 0개라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0일 때도 0개라고 나와야 돼요. 0개. 그런데 아까 여기 셀 서식에 보면은 종류가 셀 서식 중에서 이제 숫자인 경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 G/표준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뭐 0이라는 것도 있고요. 샵이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능 중에 G/표준은 뭐냐면 숫자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글자는 안 돼요. 예, 사용하는 건데 있는 값 그대로 보여라 하는 게 G/표준이에요.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이고 0이면 0이로 보이고 100이면 100이라고 보이고 1000이면 1000이라고 보이고 5.8이면 5.8이라고 보여라 이거죠. 예.
0은 뭐냐면요. 0은 뭐냐면 숫자인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숫자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효 숫자만 보여라. 그런데 자릿수가 있어요. 자릿수가 0인 걸 수도 있고요. 00일 수도 있고요. 000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식이 셀 서식이 000이에요. 근데 값이 7이면 결과는 007이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셀 서식이 000인데 값이 1234야. 그럼 결과는 1234 다 나와요. 셀 서식이 000이면 무조건 유효 숫자 세 자리를 채워야 돼요. 정정 유효 숫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릿수를 확보해라. 유효 수만 보여라 하는 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0은) 자릿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000이라고 자릿수를 세 자리를 만들었는데 들어온 값이 7이면 007이라고 써야 돼. 만약에 값이 15면 015, 015 하고 나와요. 근데 자릿수는 세 자리 000을 만들었는데 들어온 값이 1234면 자릿수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났으면 1234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샵인 경우에는 뭐냐면은 셀 서식이 샵이다 이거죠. 셀 서식이 샵이고 값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된다? 결과는 빈칸으로 나와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죠.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셀 서식이 샵인데 값은 123이면 결과는 123 나와요. 근데 보통 셀 서식을 0이면 0만 쓰고 샵이면 샵만 쓰지는 않고요. 주로 이렇게 쓰죠. 복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셀 서식이 샵, 샵 0이에요. 근데 값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결과는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는 뭐냐면 최소 한 자리는 출력해라. 근데 샵, 샵 0이니까는 4자리죠, 4자리. 근데 유효 숫자가 있으면 유효 숫자는 보여주고 유효 숫자가 없으면 0이라도 보여라 하는 얘기예요. 컴마가 들어가면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콩콩콩 찍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샵, 샵 0이라고 하는 셀 서식을 많이 써요. 숫자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셀 서식이 샵, 샵 0, 여기 컴마가 들어갔어요. 컴마가 들어갔어요. 근데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값. 그러면 결과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컴마가 1000단위마다 구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세 자리가 사라진다. 왜? 뒤에 컴마가 찍히면 1000분의 1로 줄어요. 1000분의 1로 줄어요.
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에 좀 수월하겠다. 그러면 얘를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만 나와요. 뒤에 컴마가 찍히면 동글뱅이 6개가 3개, 3개에서 6개가 줄어요. 그럼 컴마 3개가 찍히면 뭐가 되죠? 동글뱅이가 9개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10억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안 보면 되게 크잖아요. 숫자가 뭐 몇 조 이렇게 나가잖아요. 몇십 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글뱅이를 다 출력하려면 자릿수가 많으니까는 샵, 샵, 0, 컴마가 3개만 찍어줘도 10억분의 1로 줄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단위는 10억 하고 쓰면 되잖아요.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위가 얼마? 하고 밑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런 거는 책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또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좀 보기가 좋으시겠다. 하나야. 그러니까 G/ 표준 0, 샵 이런 거는 점도 있어요. 점은 뭐예요? 소점이야. 까지 출력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숫자인 경우고요. 글자인 경우 달라요. 문자인 경우에는. 자, 문자인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길 좋겠대.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을 어떻게 꾸며야 되냐면은 골뱅이 한 칸 띄우고 귀하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골뱅이라는 게 글자란 뜻이에요. 글자, 문자란 뜻이에요. 홍길동이라고 입력했으면 그게 골뱅이에요. 근데 한 칸 띄우고 귀하라는 말이 출력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다가 골뱅이 한 칸 띄우고 귀하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 일찜에 쓰면 일찜에 한 칸 띄우고 귀하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길 원한대요. 멋진 홍길동님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셀 서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셀 서식을 멋진 한 칸 띄우고 쓰고 골뱅이 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골뱅이는 홍길동이니까 멋진 한 칸 띄우고 붙고 그 다음에 이름 붙고 뒤에 님자 붙어요. 그럼 멋진 한 칸 띄우고 아무개 님 이렇게 붙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쓸 때 뭐 서울, 뭐 부산, 광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광주시, 서울시, 부산시라고 출력하고 싶어. 그럼 서울시라고 입력하지 말고 서울만 입력하고 골뱅이 시라고만 쓰면 서울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가 붙어요. 부산시. 근데 예를 들어서 마포라고 쓰면 마포시가 되지. 그때는 잘못 쓰면 안 되겠지. 어떨 때는 편한데 어떨 때는 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서울시 정도는 내가 써도 되죠. 서울시 정도는 쓰면 되겠죠. 예. 근데 이름을 쓸 때 뭐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아무개 귀하라고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에다가 그냥 아무개 귀하라고 다 일일이 쓸 수는 없잖아. 그냥 이름만 쓰면 되고 출력할 때 한 칸 띄우고 귀하라고만 쓰면 아무개 귀하라고 뜨니까 이땐 편하게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문제. G4부터 G14 여기네요. 그랬죠? 오른쪽 들여쓰기 1로 하네요. 근데 요거는 제가 책하고 약간 달리 설명할 것 같은데요. 컨트롤 1번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맞춤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
오른쪽 들여쓰기. 들여쓰기 값 1. 그렇죠? 오른쪽 들여쓰기 해놓고 들여쓰기 값 1. 취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책에는 요거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거는 왼쪽 들여쓰기고요. 내어쓰기라고 하죠. 내어쓰기. 들여쓰기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들여쓰기 한번 했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면 돼요. 들여쓰기 한번 눌렀잖아요. 들여쓰기 한번 눌렀잖아요. 그렇죠? 들여쓰기 한번 눌렀는데 다시 이 데이터를 들여쓰기 누르고요. 근데 오른쪽에는 왼쪽에 들여쓰기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들여쓴 것처럼 보여요.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오른쪽 들여쓰기 1 썼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오른쪽 들여쓰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른쪽 들여쓰기랑 한 번 더 누르면 2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3이 되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책에는 요걸 가지고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오른쪽 하고, 이걸 한 번 누르면 들여쓰기 1, 두 번 누르면 들여쓰기 2,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정렬하면 되고. 책은 이렇게 해놨고, 저는 그냥 셀 서식 연습하는 차원에서 맞춤 그룹에 가서 맞춤 탭에 있는 오른쪽 들여쓰기 1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백분율이라고 있어요. 백분율 스타일. 여기 백분율이라고 있죠? 이렇게 오셔도 되고,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백분율 스타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백분율 스타일.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하시오. 그럼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가는 거고, 백분율 스타일 하시오. 그럼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100% 이거 백분율 스타일을 누르셔도 돼요. 자, 누르시고 소수점 자릿수를 2자리 꽁꽁. 자, 어디냐면 이거죠. 이거 얘를 눌러주면 뭐가 된다? 백분율 스타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백분율로 다 바뀌었죠. 근데 지금 들여쓰기 소점 자릿수를 2자리까지 만들려고 했으니까 얘를 한 번, 2번 눌러주면 여기 있는 자릿수가 2자리로 늘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날짜.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이 재고율이라는 동네를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뭐 들여쓰기도 하고 백분율 스타일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너비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변동이 없습니까? 재고율이란 너비가 막 조정이 됐죠? 너비가 넓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날짜에 컨트롤 1번 눌러서 날짜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년월이라는 거 있어요. 한자로 되는 년월일, 한자로 되는 년월일 있어요. YY가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더 넓어질 거예요. 자릿수가. 원래는 이렇게 날짜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 너비를 건들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날짜를 어떻게 했어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연월일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뭐를 잘못 눌렀는지 몰라도 너비가 조정됐지 않습니까? 이건 무마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재고량의 너비를 뭘 하다 보니까는 막 내가 인위적으로 넓혔어요. 이렇게 넓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비를 이렇게. 그러면 감점이 돼버려요.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재고량 대비라는 이 메모가 보이시죠? 이 메모 뒤에 이 값이 보이는데 이 값을 선택을 못하고 있죠. 지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재고량 대비라는 이 메모 틀을 밖으로 치워야 돼요. 이렇게 끌고 나가줘야 돼. 그래 얘가 보이지. 그때는 치워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막 움직여 놓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도. 성공회의소 시험이 좀 까탈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하시오 그러면 하면 되는데 다른 걸 건들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감점 요인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자, 블록 잡으시고요. 복사. 복사하셨어요? 컨트롤 C 누르시면 돼요. 얘를 이 재고량에다가 더할 거예요. 여기 50이고 여기 10이면 합치면 60이 돼야 되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죠.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이 재고량, 기존 재고량이 사라지고 지난달 재고량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난달 재고량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 거는데 더할 겁니다. 더할 거. 이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문제지에 보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하래요. 그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 더하기. 더하기 연산이라고 있죠? 더하기 연산. 예, 연산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누르면은요 더해져요. 요런 게 엑셀에 있는 특이한 기능이죠. 이거를 어느 틀에다 따로 놓고 이와 얘를 서로 더해라 그러면 는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더해서 여기다 붙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붙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기존 값이 지워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덮어쓰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전체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파란색으로 선을 그리래요. 파란색으로. 여기 가가가 옆에 보면 요거 있단 말이에요. 요거. 근데 얘는 검정색이에요. 그럼 저 밑에 있는 다른 테두리를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테두리로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선을 그리거나 색깔을 입히거나 글꼴을 바꾸거나 꾸미는 기능은 다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여기 와서 색깔을 파랑이에요? 연한 파랑이에요? 표준색 파랑이죠? 그럼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표준색에 파랑 선택하고 안쪽 윤곽선. 안쪽 윤곽선. 뭐 윤곽선 먼저 누르고 안쪽 누르셔도 돼요. 예. 윤곽선은 뭐냐면 블록 잡은 겉테두리가 윤곽선이고요. 그 안, 가로 세로를 안쪽이라고 부르죠. 안쪽.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 해설을 좀 볼게요. 해설 39쪽. 자, 한자 변화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자 변화는 셀 내용을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F2번 키를 누르거나 또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바꿔야죠. 얘를 클릭을 해야죠. 여기. 아니면 F2번 키 눌러서 가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블록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자 키를 누르면 지금은 이제 한자니까 우리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블록 잡아서 한자 키 눌러서 변환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어떻게 입력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셀의 안에 들어가서 예, 미음자를 눌렀다 띄고 한자 키를 누르는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특수문자 입력은 우리말 자음. 우리말 자음이 몇 개가 있어요?
19개가 있습니다. 자음 중에서 쌍지읒을 제외한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온다. 하면 돼요. 뭐 러시아 말도 나오고 뭐 일본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런 것도 나옵니다. 기역에서 히읗까지 14개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래서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쌍지읒을 제외하고 18개 중에 하나를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와요. 이거는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인터넷, 전자우편 보낼 때 다 적용이 되고 아래 한글은 안 돼요. 아래 한글은 이 기능을 막아놨어요. 아래 한글은 무조건 입력에 가서 특수문자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이거를 써왔기 때문에 이건 윈도우 기능이 엑셀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 기능인데 우리말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는 엑셀에서 이 삽입에 가서 특수기호를 입력을 안 하고 미음자 눌러서 한자키를 누르면 그게 편했으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 이거를 써왔었어요. 네. 근데 그 특수기호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때는 천상 문자표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문자표로.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자, 블럭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색깔 넣고 블럭 잡아서 가로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몇 개라고 출력했어요. 41쪽 보시면은 저는 G/표준하고 개를 썼는데 우리 책에서는 0 다음에 개를 썼죠? 상관없어요. 근데 샵하고 개를 쓰면 안 돼요. 샵하고 개를 쓰면 0일 때는 안 나와요. 그냥 개라고만 나와. 0개라고 나와야 되는데 샵은 유효 숫자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 10이라고 썼을 때 0은 유효 숫자지만 0만 썼을 때는 유효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0일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0하고 개를 쓰는 건 괜찮지만 샵하고 개를 쓰는 거는 안 된다라고 밑에 해설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특수문자 42쪽에 보면은 그거 있네요. 들여쓰기 하고 뭐 백분율 스타일 누르고 자릿수 2자리 늘리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년월일. 자, 43페이지 보면은 년월일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기서는 YY년 하고 한자키로 바꾸고 한 칸 띄고 MM월 쓰고 한자로 바꾸고 밑에 목록에 있는데 아까 이거 예. 여기 목록이 없어요? 기본은 있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냥 연월일이 15년으로만 된 건. 날짜에 가서? 네, 날짜에.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면 있다니까? 사용자 지정. 날짜에는 연월일 한자로 되어 있는 게 2자리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밑에 있다고.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지정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책의 저자는 여기다가 YYYY 쓰고 연자 쓰고 한자키로 바꿔서 한 칸 띄고 MM/월 쓰고 한자키 바꿔서 한 칸 띄고 DD1 쓰고 한자키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책에서는. 근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잖아. 걔를 써는 게 빠르지 않겠냐 이거지. 없을 때는 만들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복사해서 이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과정에서 연산 기능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해서 붙여넣었죠. 그리고 블럭 잡아서 어떻게 했다? 센서식에 들어가서 색깔을 테두리에 가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안쪽 윤곽선을 넣어서 그렸다 이거지. 이렇게. 자, 14문항을 풀어봤어요. 14문항 중에서 실제 시험은 한 5문항만 나와요. 5문항 중에
보편적으로 꾸미는 기능이 한 2개. 2-3개. 그 다음에 엑셀에만 있는 기능 있었잖아. 아까 YY년이라든지, 뭐 몇 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엑셀에만 있는 기능, 특이한 기능이잖아요. 이런 게 한 2-3개. 그냥 뭐 글자를 굴림으로 바꾸시오, 뭐 몇 포인트로 하시오. 이거는 아래 한글에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거로만 내기에는 엑셀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엑셀스러운 것만 내기에는 또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래서 보편적인 거 반, 그리고 엑셀스러운 거 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5쪽에 보시면 중간에 샵이라든지 컴마라든지 뭐 0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 컴마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컴마가 1개나 2개 들어가는 거라든지 하는 숫자 서식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본 데이터가 뭔데 셀 서식은 뭐고 이때 결과는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도 좀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 꼭 보시는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자, 46쪽에 나와 있는 기출 01번 문제 있어요. 기출 01번 문제. 자,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5분에 걸쳐서 해보세요. 시작. 자, 기출 01이라는 밑에 시트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는 건데 A 연락비를 얼마로 바꾸라고요? 1로 하라 그랬나? 1로요? 1로 하고요. G2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G2는 이름 상자에 가서 작성일로 바꾸고요. 그렇죠? 이름 상자를 바꿨어요. B1부터 G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요. 글꼴은 궁서체로 했어요. 그렇죠? 궁서체. 크기는 16이고요. 16이고요. 굵고요. 2줄짜리.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 실적이 있네요. 그렇죠? 바꿔주고 앞에다가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요 기호 있네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또 붙이면 되고 특수기호도 넣고요. F3번째 셀에다가 메모를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쓰고 엔터를 치시면 안 돼요. 엔터를 치면 2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틀에다 놓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데 클릭하는 순간 사라지죠? 사라졌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메모 편집을 눌러야 돼요. 메모 편집을 누르면 열리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항상 메모를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밖에를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엔터가 들어가 있으면 엔터 자리도 지워야 되고, 그리고 틀에다 놓고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나온다 그랬어요. 밖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다 돼요. 맞춤에 가서 자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매출액 여기네. 그렇죠?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통화 컨트롤 1번 들어가면 표시 형식의 통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통화. 근데 통화 중에 빨간 거를 할지 괄호를 할지 뭐를 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여기 양순이고 얘는 음수일 때 타령하는 거니까 책에는 꼭 앞에 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에도 상관없어요. 예. 화폐 단위가 나온다. B3부터 G3까지는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저 상단에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 색 2번 40% 강조색 2번이라고 뜨죠?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셀에 꾸미는 거죠. 셀 꾸미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셀에 꾸밀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여기 와서 아까는 이걸 했었잖아요. 이렇게
연한 파랑으로 하시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나는 하얀색 위에다가 바지는 빨간색 바지를 입는 스타일이거든. 그냥 스타일에 가서 가보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이영애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잖아. 미용실에 가서. 예. 그러면 꼭 딴 사람 머리 나오죠. 예. 이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40% 강조색 2번.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누르면 되고, 강조색 2번이 마음에 들으면 이걸 누르면 마음에 들고,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책에서는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색 두 번째 거 하라 그랬으니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뭔 얘기냐? 약간 불구스름한 색깔이 깔려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로균등 분할은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에 가서 가로 맞춤에 가서 균등 분할. 균등 분할. 자, 지금 셀 서식 하나 해줘야 되고요. 셀 스타일 해줘야 되고요. 가로 균등 분할 해야 되는데 가로 균등 분할은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있고, 예. 이렇게 글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만 블럭 잡아서 했는데 밑에도 해야 되잖아요. 놓쳤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도 블럭 잡아서 여기 가서 이거 눌러야 되고, 또 컨트롤 1번 눌러서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는 방법 이거. 얘를 서식 복사를 눌러가지고 밑에다 빗자루를 훑어. 똑같이 돼. 서식 복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서식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죠. 복사해서 붙이면 다 지점이라는 글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서식만 복사해서 나머지 서울서부터 평균까지 쭉 비비면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쪽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저쪽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했었어야지. 한꺼번에 했었어야지. 놓쳤을 때는 얘를 서식 복사 눌러서 훑고 지나가도 된다. 자, 작성일 날짜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1번. 지금 저기 9번 안 했다. 9번. 저기에 셀 서식이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여기는 안 보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홈에 들어가 전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 조건부 서식, 호서 서식. 그런데 그 옆에 그 셀 지금 셀셀에서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9번. F 4번째부터 F 12번째, 여기. 여기 숫자를 보니까 마이너스도 나왔어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마이너스라는 값은 0보다 작다라는 수학적인 의미 외에, 수학적인 의미로는 마이너스는 뭐냐면 0보다 작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예요? 굉장히 안 좋은 개념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면 이 숫자를 이게 괄호를 빨간색 괄호로 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 괄호로.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빨간 괄호로, 색깔 있는 괄호로 들어간다 이거지. 이걸 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겠죠, 뭐. 그 다음에 작성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아까 연월일, 우리말로 된 연월일 있네. 우리말 연월일 확인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1번 C14부터 C12번째까지는 200 이상의 숫자가 있죠? 200 이상의 숫자는 A-라는 메시지가 찍혀 나오면 좋겠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셀 서식에 뭐가 나왔냐면요. 셀 서식에 조건이 나왔어요. 셀 서식에
조건의 경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0 이상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200 이상이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나와라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게 조건 기호입니다. 근데 200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A-가 찍혀. A-가 찍히면 되고 이렇게. 20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뭐야? 있는 대로 나오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냥 0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G/ 표준을 써도 되고 0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아까. 예. 얘를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0 이상 있는 애들은 A-라고 나오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안 나오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해설해 보면 나올 거니까요. 해설을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냐? 그러네. 여기 써있네. 50페이지에 보면 11번. 그런데 대괄호 크거나 갖다 200 해놓고 A-라고 썼는데 샵샵 0이라고 썼죠? 샵샵 0 대신에 0만 쓰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0 이상인 경우는 했는데 200 이상이 아닌 경우도 써줘야 되는데 200 이상이 아닌 경우는 안 써놨어요. 지금 해설에. 그러니까 200 이상인 경우에는 A-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있는 대로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여기 뒤에 요 뒤에 세미콜론 뒤에를 제가 안 썼잖아요. 책에는 안 썼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책에서는 뭐 샵 0을 썼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고 나면은요 가서 보면 뒤에 자동으로 붙어요. 뒤에 자동으로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에는 뭐를 안 썼다고요? 이 뒷부분을 안 썼잖아요. 이렇게 안 썼는데 가서 보면 얘가 자동으로 붙어요. 예. 그 다음 문제는 요거 얘는 어떻게 하래요? 컨트롤 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0.00 쓰면 돼요. 0.00 0.00을 쓰면 무조건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나와라 이거죠. 무조건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나와라 이거죠. 여기는 샵.00이라고 썼는데 샵.00이라고 써도 되고 0.00이라고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자, 그 다음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컨트롤 1번 테두리로 가서 안쪽은 얇은 선 넣고요. 굵은 선은 윤곽선에다 넣고요. 얇은 선은 안쪽에다 긋고 굵은 선은 밖에다 테두리에다 그렸어요. 이렇게. 요 세 개 밑에 있는 세 개는 또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대각선을 콩 그리는 거예요. 대각선을. 이거를 한 번만에 못 그려요. 자,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얇은 선은 안쪽에다 넣고 굵은 선은 윤곽선에다 넣고 확인 누르고 나와서 밑에 있는 세 개만 따로 블럭 잡아서 다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얘들만 대각선 넣어주고. 이렇게. 우리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자, 50페이지 13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록을 지정하고 홈 굵골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눌렀는데 다시 얘들만 따로 블록 잡고 어떻게 했어요? 얘만 따로 블록 잡아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예, 대각선 그렸어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책에서는 얘를 블록 잡고요.
얘를 블록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고요. 여기 보이세요? 어딘지? 테두리 옆에 보면 내려가는 펼침 목록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 누르고 다시 굵은 테두리 눌렀어요. 저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블록 잡아서 셀 서식 가서 안쪽 넣어주고 굵은 거 선택해서 윤곽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들은 어차피 따로 대각선을 그려야 되니까 넣어주고 책대로 해도 되고 우리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꾸미는 방법 해줘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책에 있는 대로 연습도 해보시고 제 동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래저래 다 해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을 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